네, 전국적으로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새 세입자 구하기는 어렵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하는데 어떤 건지 알아보고 부산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동의대 부동산 대학원장 강정규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함께 역전세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전세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내줄 위험이 큰 가구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출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큰 그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시기인데요. 네. 이때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약 300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달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40%를 적용하는 대신에 이거보다는 다소 좀 대출을 더 많이 내줄 수 있는 총 부채 상환 비율, 즉 DTI를 적용하는데 60%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요거 대신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한다는데 이게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시죠? 네, 일단은 내가 아무리 우량한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부동산의 가격에 해당하는 거에 일정 비율을 대출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LTV라고 하는데 예. 네.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는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아무리 우량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당신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갖고 있고 또 기존의 다른 대출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서 이 대출을 해줬을 때 대출 이자와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느냐를 보고 대출 여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DSR과 DTI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네. 이 중에서 DSR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대출이 적게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부채, 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같은 모든 대출을 고려해서 그거에 삭감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는 상당히 대출 나가는 폭이 적다. 그래서 네. 흔히 말하는 DSR이 가장 까다롭고 대출이 적게 나가는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DTI는 이거보다는 조금 대출이 더 많이 나갈 수 있긴 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그 빚을 진 걸로 보고 대출 나가기 때문에 DSR보다는 DTI가 대출이 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조금 완화하겠다. 그게 보면요. 예, 뭐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그 역전세의 급한 불을 좀 끌 수 있을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은요. 지금 깡통 전세와 역전세의 위험 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달에는 약 전체 가구의 25.9%, 즉 10가구의 전월세에 들어가 있는 가구 중에서 한 3가구 정도가 이 역전세 위험 가구였는데 예. 지난 4월 달에는 무려 52%, 즉 2가구 중에 1가구가 역전세 위험 가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만큼 지금 이 역전세가 세입자분들한테 상당한 위험에 처해져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 늘어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단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줘서 급한 불을 끄는 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라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현재의
역전세 위험 가구가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도 이번 조치는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좀 크게 보면 지금 가계 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하는 상황이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다 세대를 갖고 있는 집 같은 경우 집을 좀 팔아서 뭐 전세난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빚 더 늘려가지고 빚 더 내게 해주니까 집주인만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여러 세대 집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정부가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게 되면은 다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채 집이라도 팔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집을 팔아서 본인이 전세를 가서 결국은 세입자를 좀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다주택자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분들이 집을 내놔도 전혀 팔리지 않는 말 그대로 거래 절벽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도 그냥 마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결국 집이 팔리지 않고 또 팔리더라도 너무 낮은 가격에 팔려서 시장에 혼란을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말씀하셨던 이 다주택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를 감안하면서도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급한 불을 말 그대로 급한 불을 끄겠다라는 취지에서 비교적 적지 않고 나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오를 때 영끌한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데 이제 전세금을 내주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 집주인들의 가계 부채가 이게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감당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정부도 충분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을 통해서 보면은요, 역전세난은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언제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다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 무분별한 규제를 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네.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이 집주인들 입장에서 우리 앞서 말씀 나눴던 다주택자인 집주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과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손 더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1년 후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이번 조치가 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원래 얘기됐었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예, 일단은 지금 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이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가 이번 달 하순경에 종합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종합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근본적인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도 같이 개선안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하반기 정책 발표에는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올 이 하순에 나올 세법 개정안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현재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까지 1년 동안 유예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정부가 1년 동안만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기본적인 양도소득세는 내되 징벌적 측면에서의 중과를 부과시키는 것은 완전히 좀 없애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반기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모든 이 부동산 문제, 특히 주택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역전세 난도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정상 가격에, 그리고 뭐 정상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방 팔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팔아서 세입자를 먼저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또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지금 다른 곳에 전세를 살다가 내 집에 들어가야 할 분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받으니까는 결국 또 새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모든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이 이 거래 절벽에서부터 나왔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거래 정상화에 더 많은 초점이 정부 정책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부산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분양이 줄줄이 연기됐었는데요. 이제 아파트 시장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고요? 네. 지금 최근에 뭐 분양 시장이 매우 침체 늪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도 지금 약 4천여 세대 정도까지 육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과거에 미분양이 많았을 때 10,000채 정도까지 비교해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중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악성 미분양이 줄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모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예상외로 호조를 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략 한 15대 1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워낙 대규모 단지고 분양시장이 안 좋아서 청약 경쟁률이 매우 저조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예상외의 호조를 좀 내는 그런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 시장이 조금 좋아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이 나와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청약 결과를 봐서는 이 좀 청약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신호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네, 일단은 뭐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수도권서부터 우량 주거지에 있는 주택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많은 소비가 할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우량 지역에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들이 내 집 마련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